경제 좀 살아나나 했더니입니다. 키워드 경제도 역시나 코로나19 재확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실은 이제 지난 과정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2월, 3월 정말 극심했었죠. 네, 코로나가. 그렇죠. 예. 그런데 전 국민의 또 노력을 해서 우리가 거의 세계에서 가장 잘 방역에 성공을 한 나라로 꼽혔고요. 예. 그 결과적으로 뭐 OECD 국가에서도 유일하게 상향 조정이 됐고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실은 5월, 6월에 긴급재난지원금 또 풀면서 소비 지표도 네. 어느 정도 회복되려는 그런 조짐도 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7월부터 약간 문제가 꼬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집중호우가 나오면서 네네. 소비가 다시 8월까지 이어지다가 지금 뭐 최근에 확진자 수 보셨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예. 지금 뭐 수출 쪽은 워낙 대외 변수, 즉 네. 대수출국들의 영향이 있고 우리가 내수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내수에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물론 빠르게 잡히면 좋죠. 그러면 네. 이제 금방 또 회복이 될 텐데 좀 더 지켜봐야 할 차원이 있고 더 큰 네, 걱정은 지금 업종별로 여행업이라든가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예. 1차 타격에 이어서 거의 지금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점들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방역을 잘 해가지고요. 이 코로나19 확산이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갖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만약에 봉쇄 조치를 한다. 이랬을 때 이 고용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보고서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수의 치명타고요. 내수 중에서도 결국 고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그래서 한번 최악을 가정하고 네. 이제 최악입니다. 예. 이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우리의 직업, 업종 중에서 비필수, 그러니까 꼭 필수가 아니고 이제 비필수적이 아닌 부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재택.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가령 청소나 이런 것들은 재택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죠. 지금 네. 코로나가 강력하게 퍼지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가 고대면 접촉. 반드시 대면을 해야 되는 이거는 완전히 멈춰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업종만 따로 떼봐서 최의 경우 고용시장이 어떻게 될까 봤더니요. 예. 이 3명 중 1명, 아, 거의 취업자의 35%가 휴직 또는 아예 더 최악의 경우로 몰릴 수가 있다. 사실 일자리를 잃을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기까지 이제 거죠. 최악으로 간다면 그렇게 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이니까 지금 한 취업자를 우리가 2,200만 명, 2,300만 명이라고 본다면 네. 그중에 3분의 1이니까 700만 명 이상이 예. 여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방역이 현재는 경제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방역이 경제가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이 3분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V자 반등할 것이다 이런 낙관론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 전망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각 기관이 주요 핵심 기관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요즘은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 코로나 재확산이 없다는 가정, 예. 그다음에 재확산이 뭐 하반기에 나올 때의 가정 두 개를 함께 정리를 합니다. 그렇군요. OECD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우리를 마이너스 0.8% 예. 상향 조정했고 그게 1위 아니었습니까? 회원국 중에서. 근데 그건 재확산이 없을 때였고요. 네. 만약에 재확산 시에는 마이너스 2%로 전망을 한 거고 예. IMF라든가 한국은행도 다시 한번 하반기에 혹은 제2유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네. 마이너스 2%대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내수는 이렇게 타격을 보겠지만은 네네. 수출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뭐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핵폭탄을 던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낙관론도 있지만 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11월 3일 이전에 또 한 번의 어떤 큰 행동, 중국과의 마찰이 터지게 된다면 네. 수출도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그런 또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그렇군요. 정말 내수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에 지금 직면해서 참 걱정인데 그렇다 보면 지난 이제 1차 대유행 때처럼 뭐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아마도 이제 현재로서 그 집중호우 나르고 피해 복구 때 한번 언급이 됐었지만, 4차 추경 얘기도 4차 추경 얘기도 나왔지만, 당시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이제 없다. 예, 예. 현재 예비비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여당에서도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근데 네. 현재 남은 예비비 뭐 이런 거 통틀어서 채 3조 원 정도가 안 남았거든요. 네, 네. 한 2조 6천억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또 급속도로 퍼질지는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될지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과연 빠르게 끝나야 되겠죠. 네네. 근데 만에 하나 정말로 일주일 이상 혹은 또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네. 4차 추경, 아마 4차 추경은 결국 내수 올인이니까 예, 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뭐 이런 방식이 유력하게 보일 텐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방역이 곧 경제다. 이 부분 좀 다들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